네, 반갑습니다. 이현석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알아볼 주제는 원자재 슈퍼 강세. 과연 이 원자재 슈퍼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수혜주 찾기인데요. 최근 이제 시장을 굉장히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에너지 대란, 전력난 이슈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에너지 가격이 정말 이제 초급등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대란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끝도 없이 치솟고 있다. 에너지 가격 초급등.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또 이제 기승을 그렇게 부리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석탄, 중국은 석탄,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경제 재개로 인해서 오일, 요렇게 이제 각국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각기 다른 그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대란이 또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석탄 쓰고 천연가스 쓰고 또 오일 쓰고 이러면 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좀 상황을 또 부추긴 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경제 봉쇄가 지금 전 세계 각국이 다 지금 풀리고 있죠. 그래서 경제 재개가 되면서 여기 이제 에너지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에 반해서 공급은 또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죠. 이 미국의 셰일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중동의 산유국들이 왜 이 공급을 늘리지 않냐.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장관급 회의에서도 기존에 이 추가 증산이 없이 기존 이제 합의된 부분만 아주 약간만 증산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는데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 때문이죠. 그 코로나 때 정말 이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 산유국들은 우리가 이제 함부로 공급을 늘리면 안 되구나, 그랬다가 큰일 나는구나, 이러한 좀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그게 한 1년 전 일이니까요. 산유국들에게 당연히 지금 이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확진자가 뭐 감기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해서 공급을 늘린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 에너지 가격이 초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그 선물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이제 갔었죠.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80불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 선물 시장에서 수익률로 치면은 뭐 정말 이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10배 이상의 굉장히 큰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ETF나 ETN 관련된 고상품에 투자했을 시에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게 이제 WTI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비슷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에너지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 코로나 때 요렇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거의 한 10불까지도 그렇게 떨어졌었는데 거의 이제 10배 가까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가격, 유가 모든 나라가 쓰고 모든 산업에서 다 쓰죠. 그 다음에 또 전기 에너지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현재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전에 좀 보시게 되면요, 구리 가격이 또 이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구리 가격이 어딨나, 여기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이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예.
그 코로나 때 사실 이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이제 건설, 토목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IT에 대한 수요가 컸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반도체 업체들 굉장히 좀 잘 나갔죠. 거기에 이제 다 구리가 쓰이다 보니까 비대면 사회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됨에 따라 구리 수요도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2배 가량 요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이제 옆으로 계속 좀 횡보를 하면서, 요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상이니까 한 6월 달부터 해서 지금 여기 고점이 5월이었고요. 5월부터 해서 6월, 7월, 8월, 9월까지 요렇게 좀 우하향하면서 약간 지금 박스권에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농산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죠. 아무래도 좀 이제 메인 원자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반면에 한번 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현재 또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뭐 콩기름 이러한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조금 이 구리 가격과 비슷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재 이 원자재 사이클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해서 당연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에너지 가격의 초급등세로 인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 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즉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결국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주식 시장도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이 원자재 슈퍼 강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에너지 슈퍼 사이클, 즉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 슈퍼 강세 언제까지 지속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요, 이미 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 요거는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 각국의 금리가 벌써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각국의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슬슬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를 가동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 최근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못했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전부터 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또 이제 뉴질랜드 통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복잡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국의 이제 이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주요 원인은 바로 이 연준이 긴축 모드로 현재 이제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장 좀 이 원자재 중에 먼저 부각된 철강주들, 이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죠. 물론 이제 중국 철강석 가격인데요. 중국에서 이 원자재 사재기 단속에 나서면서 중국 철강석 가격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구리 가격, 아까 전에 이제 전기동 구리 가격 보셨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달부터 계속 좀 우하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지금 꺾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농산물, 아까 전에 또 농산물도 말씀드렸지만 뭐 옥수수나 그다음에 여타 좀
이 대두 관련된 부분, 주요 이제 대표 상품들, 농산물도 지금 이제 하방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만, 다른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약세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좀 이전에 굉장히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좀 하방 쪽으로 가거나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에, 가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자재 가격에 끼어 있는 바로 이 거품 때문인데요. 다들 이제 이 현대상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컨테이너선 요금이 크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사실 정말 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올랐던 그러한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HMM 같은 경우 구 이제 현대상선인데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원래 이전에 이렇게 계속 하락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2,000원 초반에서 5만원까지 올랐으니까요, 거의 25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컨테이너선 관련 요금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 이제 다른 운임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운송비입니다. 운송 비용이 계속 이제 더 비싸지게 되면은, 사실상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다라고 해도 거기에 끼어져 있는 이 운송비, 원자재를 그냥 우리가 뭐 시장 뭐 마트 가듯이 사올 수는 없는 거죠. 배로 운반을 한다던가 화물 운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송비가 당연히 원자재 가격에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해운 운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 BDI 지수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약 거의 뭐 10년 만에 거의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물 운임, 이러한 것들도 계속 현재 상승 중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꺾인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냐, 사실 그 부분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임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을 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꺾인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러한 운임, 운송비, 물류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이제 백신 공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백신 공급이 되면서 경제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각국이 갑자기 경제 재개를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뭐 이제 뭐 어디 여행을 막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여행에 필요한 여러 이제 물품을 또 살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종의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상시에는 뭐 8차선 그런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죠. 대부분은 뚫려 있으면 되는데, 뭐 이제 명절이나 굉장히 이제 특별한 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이러한 좀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뭐 명절 때나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 가게 되면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해소가 된다. 꽉 막혔던 차들이 다 이제 뭐 시골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역으로 서울로 올라오거나 해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이 지금 경제 재개를 다 하면서 위드 코로나 체제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요.
요러한 이제 막힘이 뚫려야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원자재 강세, 그 다음에 과도한 좀 하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니와, 그 다음에 각국이 금리가 오른다라고 해서 이 운임비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가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 침체로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같은 어떤 굉장히 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기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 어떤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지표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 요거를 이제 예로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쉽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무료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때 딱 마침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진짜 실제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 전에 실제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게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나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확대가 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축소가 아닌 확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경기 전망 자체가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경기는 좀 좋다. 특히 이제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좀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세계 최대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튼튼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물건 수출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이 또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지금 뭐 경기 침체까지는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이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경기가 뭐 피크아웃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원자재 슈퍼 강세가 언제 끝나냐, 여기에 대한 좀 답은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다 이제 가면서 그냥 경제 재개가 다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이 원자재 슈퍼 강세 이 사이클도 끝나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시간이 걸려야 끝날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 이 위드 코로나 체제로 넘어가는 게 지금 일본보다도 늦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늦은 편이에요. 지금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늦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서 조금 이제 이 경제 개방이 되고 부분 봉쇄마저 다 풀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쯤이면 살짝 이제 이 어떤 운임도 조금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글로벌 여러 이제 국가들 중에 위드 코로나 체제로 하는 이 꼴찌 국가들이 경제 개방을 할 때쯤이면 이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언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갈지 그게 또 관건이겠고요. 요 이제 관련 운임 지수를 눈여겨 보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슈퍼 강세 사이클이 정확하게 이제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아마 그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를 거예요. 다만 지금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이 운임 지수가 좀 다운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은 다시 또 이제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여기 이제 관련 수혜주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 관련 수혜주를 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실제로 이제 원자재 관련 수혜주는 뭐가 있을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전에 좀 급등을 했었던 철강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리지널 이제 좀 관련주였죠. 가장 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좀 크게 부각이 됐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13만 3천원에서 40만원 이상 올라갔었는데 현재 이제 사실 어떤 이 실적적인 부분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이요. 매출액은 한 40% 가량 늘어난 반면에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강석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점프를 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다는 것인데 요게 이제 이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작년 1%대였던 게 현재 이제 12%까지 2분기에 치솟았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10%가 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포스코가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40만원 선을 넘을 수 있냐, 요게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고점 40만원을 넘고 위로 좀 가야 이전에 요런 이제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괜찮고 나이스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미래 실적이죠. 지금 이제 3분기까지는 잘 나올 것 같은데 4분기부터는 좀 이제 감소세로 전환할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컨센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현재 이제 10월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 그래서 피크아웃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물론 굉장히 저평가예요.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2조를 찍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0조 대니까 사실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화학주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피크아웃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이제 사실상 고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냐, 원자재 슈퍼 강세가 계속 되냐, 그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이제 철강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이제 10배가 올랐는데 현재 이제 이 월봉상으로 보시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에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이제 2배 가까이 뛰었는데 3분기에도 좀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4분기에는 조금 이제 주춤할 그런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이 가격, 철강 가격이 현재 이제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산
중국산 철강석 가격은 이미 한번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갈 수 있을까란 조금 이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루미늄, 그리고 플라스틱,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철강 다음에 알루미늄 가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이제 상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거의 20배 가까이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앞에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을 제가 조금 이제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원자재, 이 알루미늄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알루미늄 가격은 사실 아직까지도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최근에 또 한번 반등을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등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알루미늄 가격 자체는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이제 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철강 관련해서는 사실 뭐 택도 없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배나 이렇게 이제 점프를 했으니까요. 사실 철강이랑 똑같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테슬라 차량에도 쓰이죠. 그러니까 차량용 이제 이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알루미늄이 또 자동차 전기차에 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신수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철강 가격이 급락한 것과 좀 대조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은 지금 꾸준히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죠. 그래서 철강보다는 좀 알루미늄 쪽에 간다라고 하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뭐 알루미늄 벌써 2,500원에서 45,000원 10배 넘게 급등을 했으니까 사실 좀 메인 흐름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좀 이제 많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미 많이 부각이 됐어요.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2,000원도 안 되는데 지금 23,800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사실상 알루미늄과 똑같이 플라스틱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수요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뭐 이 알루미늄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까지 이미 좀 한 번씩 슈팅이 다 나와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알루미늄,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사마 알루미늄처럼 조금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한번 반등했죠. 그리고 뭐 요런 구간에서도 반등하다 눌리고 또 최근에 또 하락하면서 또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큰 이러한 좀 대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큰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다음 최근에야 좀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는 관련 이 원자재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좀 이것보다 좀 더 최신 버전의 원자재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가 그 다음에 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GSE 천연가스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천연가스가 지금 또 이제 조정을 살짝 받고 있어요. 러시아 이제 푸틴이 지금 이제 이 러시아는 전 세계 에너지 좀 안정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또 발표를 하면서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이 러시아가 유럽 쪽에 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한 70%가량 줄였거든요. 참이 아이러니하죠. 유럽은 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러시아에게 늘려달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뭐 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공급량을 되려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유럽 길들이기가 시작이 됐다 그런 말도 나오면서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또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그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 뭐 천연가스에 어떻게 보면 좀 최대 생산국이고, 굉장히 뭐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 나라지만 그걸 또 이제 캐내는 데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이 전력난으로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고, 아시아 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한 5배 가량 늘렸어요. 이미 공급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까지 이제 공급량을 늘려주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뭐 GSE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까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2배 가량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앞서 이제 본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플라스틱 요런 이제 원자재 비해서는 고래도 조금 이제 낮죠.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막 좀 신고가를 경신하고 한번 눌렸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좀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경우 눌림목 구간에서 이 천연가스 관련 주들은 다시 한번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죠. 현재 이제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전 저점이 16,450원이었는데요. 지금 뭐 한 3배 가량 올랐지만, 뭐 이제 다른 뭐 철강주들이나 그런 뭐 알루미늄 주들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 이제 주봉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경신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고, 천연가스 쪽은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미 한번 좀 이 천연가스도 강하게 사실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SK가스 같은 경우에 뭐 수소 관련 이슈도 붙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10만원 거의 초반에서 따블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짝 눌리고 있는데, 워낙 이제 시총이 좀 무겁다 보니까 일단 조단위의 이러한 기업 테마주들보다는 확실히 무겁겠죠. 그리고 뭐 또 이제 서울가스,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급등 후에 다시 눌리고 있는데, 하여튼 추세가 이 천연가스는 아직 완전히 뭐 무너지진 않았다, 그렇게 보이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가 또 천연가스는 꽉 쥐고 있고, 지금 이제 유럽 쪽이 공급 대란이 과연 어떻게 풀릴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하냐 못하냐, 그게 좀 이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워낙 좀 분석하기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그렇게 이제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모니터링은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그나마 천연가스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석탄 가격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관련주가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살짝 이제 테마주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요. 넥스트 BT가 이제 석탄, 그런 이제 탄광 관련 좀 그 이슈로 최근에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종목들, 굉장히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려도 뭐 그렇게 크게 물리지 않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제서야 한번 이제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눌렸기 때문에, 요러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역시 실적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실적이 턴이 거의 안 돼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이슈랑 테마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겠고요. 넥스티비티 같은 경우에 이제 몽골 석탄 광산 운영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 석탄 관련된 이슈로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중국 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도 사실 이제 요번이 처음 있는 이슈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석탄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 와서 요것도 사실 어떤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이미 석탄 관련 뭐 수혜주들 뭐 보고서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천연가스랑 좀 비슷한 관점에서 무조건 이제 석탄 이제 시작이니까 더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이제 석탄 가격 자체를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실적도 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좀 원자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저평가 구간에 있고 좀 우량한, 예,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이제 찾아봐야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 위해서 몇 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이 원자재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요런 이제 철강주, 예, 알루미늄, 플라스틱,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연가스, 그 다음에 또 이제 석탄까지, 하여튼 뭐 정말 이제 다양한, 예, 그런 이제 원자재가 있는데, 네 번째, 만약에 이러한 좀 다양한 원자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이제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철강이면 철강, 뭐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아우르는 기업 종합, 바로 상사입니다. 그래서 종합 상사 기업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 현재 이제 넥스티비티랑 조금 비슷한 자리에서 조금 이제 비슷한 시기에 부각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GS 글로벌. 마찬가지로 이 GS 글로벌도 이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이 광산, 이전에 좀 투자해놨던 광산 지분 관련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그렇게 최근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GS 글로벌은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실적이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뭐 매출액이 조단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실제로 실적이 붙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분기별로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좀 이제 보고서 내용을 함께 좀 보시면요. 사업 개요에 지금 종합무역 상사라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철강, 석유, 화학제품, 석탄,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원자재를 좀 골고루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원자재 종합 좀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개발사 기타 부분에서 뭐 원유 및 가스 개발 및 판매 이러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도 당연히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무역, 유통 부분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원유, 가스 개발 요런 이제 신재생 프로젝트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GS 글로벌 종합 상사, 현재 이제 뭐 석탄 광산이 좀 이슈가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철강, 석탄, 석유, 뭐 가스 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원자재를 취급을 하면서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이 원자재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시가총액이 2천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건드려 볼만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3,000원이 핵심 가격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가 좀 눌리면서 3,000 아래로 내려갔는데, 만약에 이제 3,0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워낙 이제 평소에 좀 거래량이 없는 그런 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볍고, 그 다음에 좀 시장에서 좀 메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사이드적인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일단 뭐 그렇게 많은 투자금을 집어넣지는 좀 못할 것 같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종합 상사 회사가 있죠. 근데 실적도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된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원래는 이제 LG 상사였는데 사명을 변경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종합상사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에너지, 팜, 석탄, 그 다음에 생활자원, 솔루션, 화학소재, 헬스케어, 전기전자 부품, 그 다음에 뭐 물류, 해상운송, 항공운송, 물류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석탄 광산에 대한 투자, 석탄 트레이딩, 석탄 관련 수혜주죠, 당연히. 그리고 또 2차 전지 좀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이제 원재료 관련 니켈 광산 개발도 했고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은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생활자원 솔루션 부분에서는 화학 소재, 헬스케어 관련 제품, 전기 전자 부품 트레이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학 제품, 메탄올, 이러한 이제 주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국내 업체들과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트렌드에 또 부합이 되는 그러한 이제 신규 트레이닝 품목 발굴에도 힘쓰고 있으니까 향후 좀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제품 매출 비중이나 현재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좀 이 석탄하고 팜, 요 이 매출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중이 13.2%이기 때문에 요 생활자원 솔루션 부분, 화학 소재, 뭐 헬스케어 요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덜한데, 여기 이제 석탄 가격이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2020년 7월 달부터 이렇게 호주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탄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021년 6월 달까지 있는데요. 51.77달러였던 게 지금 128.77달러까지 올랐죠. 그래서 석탄 관련 가격이 석탄 가격이 정말 2배 이상 폭등을 했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금 석유나 파무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좀 제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 상사 같은 경우에 수익이 괜찮겠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전체 이제 매출 비중 자체는 사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줄었어요. 14%에서 13.2%로 줄었는데, 매출액 자체는 크게 이제 좀 증가를 했죠. 그리고 화학 소재, 헬스케어, 전기전자 부품 쪽도 많이 증가를 했고, 물류 쪽도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좀 좋아졌다. 물류 부분에서도 요게 이제 앞서 좀 말씀드린 운임 지수입니다. 뭐 BDI, 그 다음에 CCFI, 그 다음에 SCFI,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인덱스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작년 7월에 863이었는데 요게 3배 가까이 이렇게 뛰고요. 요것도 3배 넘게 뛰고, 요것도 한 50% 뛰고요. 요것도 이제 한 4배 이상 뛰고.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요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요렇게 좀 보고서 정리도 잘 해놨고요. 신뢰가 간다. 보고서만 봐도 정말 이렇게 딱 요연하게 딱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놓은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전체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0% 이상 고렇게 이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4배 이상 고렇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사실 이 실적이 맞나,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매출액은 약 한 50% 가까이 이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근래 한 6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것 같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2천억에 나왔거든요. 근데 2017년도의 주가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당시의 고점이 3만원 한 중반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근데 요것 대비 지금 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그렇게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만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여기에서도 그러면 더블도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한 5만원 언저리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실적인데요. 이제 뭐 앞에서 철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이제 꺾일 것이냐, 아니냐, 더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실적 예상치가 또 3분기까지는 또 더 좋아지는데요. 또 4분기 때부터는 살짝 이제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고 컨센은 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이 매우 훌륭하지만, 만약에 요것도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칠 수는 있어도 뭐 5만 원까지 또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원자재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 실적만 놓고 봐도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PBR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1이 안 되고요. 퍼가 지금 5도 안 돼요. 보통 이제 10 정도라고 하면 무난한 편인데 한 절반 가량밖에 안 되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라고 해도 원자재 강세가 현재 이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기까지는 또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제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죠. 투신 연기금이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이 국내 기관 수급은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요. 뭐 개인 수급도 일부 유입이 되긴 했지만, 뭐 개인 수급이야 매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마지막으로 종합상사 관련해서 또 이제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작년에 사실 아무도 이 종합상사에 관심을 안 가질 때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그 종합상사 기업에 대규모 좀 지분 투자를 했죠. 그래서 10조 조금 안 되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 LX 인터내셔널처럼 주가가 많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터졌을 당시 지금 이제 월봉상인데요. 거의 이제 반년 동안 사실 제자리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또 주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1년 안에 벌써 이제 수익이 한 2배 이상 그렇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좀 답답하다라고 해도 사실 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충분히 기다린다면,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슈퍼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요게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주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나 그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